오늘 제가 솔직히 초대한 분은 한 10분 조금 되시는데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시죠. 예, 좋은 것도 하시는데 오늘 뭔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강연의 흐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국말로 박기현 대표님이 뭐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또 다른 방향을 이제 얘기할 거니까 제가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박기현 대표님 나와서 이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데 이렇게 다들 오셔서 우리 안동 지역의 작물 재배 제가 가진 좀 역량을 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으로 좀 주세요. 전화기. 예, 우리 지역에 재배되는 게 안동에 우리가 주 재배되는 게 생강 하시는 분이에요. 생강, 예, 생강 많네. 그다음에 또 다른 생강, 또 감자는요. 감자 세분, 예, 예, 감자는 많네. 고추에 이거는 고추가 압도적이네. 예. 그 다음에 배추도 많으네. 그 다음에 과수는 과수. 예. 과수는 몽탕 뭉쳐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생강 한번 보겠습니다. 생강 심어서 99% 발효되는 사람 있습니까? 99%. 예, 99%. 예, 최고입니다.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밟아요. 평당 몇 킬로 나옵니까? 예. 한 달 전에 예. 가격이 좋을 때 출한다 그죠? 예. 그러면 그렇기나 말기나 팽당 몇 킬로 정도 나와요? 10킬로, 20킬로 뭐. 예. 보통 3포대, 4포대. 보통 이 시기보다가 한 달 조금 일찍 출하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100평에 어, 200평에 12개면 100평에 6개. 그 평당 그 6개면 120kg. 평당 그럼 12kg 나옵니까? 정확하게 해보진 않는데요. 예, 그렇죠. 우리 한 마디에 얼마 나옵니까? 20kg 안 나옵니까? 한마디 10kg입니다. 예, 20kg니까 6개면 120kg. 120kg면 평당 12kg. 잘 나오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결주가 발화율에서 우리 생강에서 발화에서 서산에 가서 발화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생강을 심었는데 그에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요 골이 살았어요. 그런데 서너 골 가다가 또 살았어요. 몇천 병 심었는데 그 두 사람이 한 조로 심은 데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강은 심고 밟아야 된다. 우리는 촉 안 내고 심는 것도 이해합니다. 촉 낸 거 밟아 부러져 버리겠죠. 촉 낸 거는 꼭꼭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발화를 좋게 할 때는 우리 종강에 발화되지 않는 종강, 그냥 우리 그냥 바로 심는 거, 발화하지 말고 촉 안 낸 거, 그거는 발화를 좋게 하는 거는 다짐이다. 다짐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땅을 다져놨으니까 여름에 수분이 안정적이고 스펀지처럼 공간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술술 새가 생강이 가무살을 엄청 타요. 가뭄을. 물을 주고 돌아서는데 수분 측정은 수분이 없어요. 쿨러가 열심히 물을 줬는데 생강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나면 수분이 좋아집니다. 보습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여름에 저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름에는 다져야 되고 겨울에는 하우스에 부풀려야만 온도가 따시진다. 여름하고 겨울에 두 가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발화율이 99% 나와버렸는데 그럼 우리 발화율 몇 프로입니까? 저는 잘 나오면 한 80% 보고 있습니다. 가을에 캘 때 80% 살아있습니까? 그 연작을 안 했는 처음 이제 초생지에서는 네. 수확이 죽는 게 덜한데 네. 뭐 한두 번 했던 곳에는 죽는 게 많이 발생했었어요. 여름에 죽고 살고 예. 여름에 죽는 원인 몇 cm, 30cm 안에 죽었습니까? 30cm 이후에 죽었습니까? 30cm 이후에 죽었어요? 예, 그러면 7월 달에 죽었다. 7, 8월 달에. 거의 8월 달에서 예 그때쯤에 8월 달 그렇죠.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생강이 우리가 30cm 안에 죽은 분이 계십니까? 요거만큼 올라오기 전에 되기 전에. 그럴 때도 적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거는 뭐 봄에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왔을 때 예. 그럴 때는 조금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일단 풀어보자는 거죠. 예, 예. 안 죽으면 좋겠죠. 예. 발화는 다짐으로 잡았죠. 예. 우리 회원들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발로가 5번 밟은 사람 99.9% 살아봅니다. 실례로 저희는 심고 예, 비닐로 통막이 있잖아요. 예, 그걸 그냥 굴립니다. 예. 밟진 않고. 그래서 갈리기를 올라가고 밟아버리면 됩니다. 예. 그 감시에도 제가 감시를 심어놓고 밟아가 시험한 거 여러 가지 데이터 있거든요. 그 우리 회원들이 생강 조그마한 심는 사람 다 밟고 밟아비라. 그러면 여름에 더위 적게 타고 여름에 고온장애 적다는 게 저온. 여름에 고온을 막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강이 죽었던 원인을 한번 볼까요? 이게 마늘입니다. 엊그저께 창녕에서 뽑았거든요. 얘가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죽고 있던 우리끼리하게. 그럼 우리 뭐합니까? 고자리 파리약 걷고 있죠. 이건 고자리 파리 약을 허쳐야 되는 게 아니고 마늘이 이 팔이 석장일 때 한 장일 때 한 장과 석장 사이에 마늘이 석장 사이에 올라오자마자 대가리 내밀자마자 요 소비로 100평당 10kg 200평에 한 포씩 뿌려주면 우리 생강이 한 장 안에 안 죽습니다. 우리는 노란병, 무른병 약을 치고 있는데 약으로 이게 잡히던가요? 마늘 생강 죽는 거? 절대로 안 잡혀요. 죽는 원인이 자기가 먹었던 양수분을 토해내서 죽어요. 아침에 가보면 죽을놈 안 죽을놈 밭이 표가 나요. 색이 진하게 생강밭이 진하고 땡글땡글해 있는 생강은 이슬을 그 일액을 안 뱉어요. 자기가 먹었던 걸
잎 속에서 내놓습니다. 왜 내놓느냐? 지금 잎 속에 영양이 없으면 낮에는 먹었던 거를 토해내지 않아요. 수분을 증발시키고 영양을 축적합니다. 이 몸속에 잎에다가. 그러나 이 잎 속에 저녁에 양수분이 올라온 거는 잎에 당브릭스 양만큼만 먹고 당브릭스 양만큼만 먹고 그 이상에 되는 영양소는 잎이 먹으면 잎이 싱거워져요. 잎이 싱거워지면 뿌리가 설설해요. 비 오고 나면 잘 비실비실하죠. 잎이 싱거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을 더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영양을 더 가지고 있으면 뭐냐? 질소를 가지고 있어야 뿌리 근권 미생물이 뿌리가 소화하려면 이 마늘인데 생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뿌리가 소화를 시키려면 잎에서 당분이 내려와야 돼요. 뿌리에. 이 당분이 내려와서 뿌리가 먼저 식초로가 녹인한 영양소를 그 속에 당분이 있으니까 뿌리 미생물이 소화를 시킨 걸 질소분을 소화시켰을 때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잎 속에 오늘 만드는 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못 먹고 뱉어버려요. 그 뱉은 영양소는 내가 죽기 위해서 뱉은 게 아니고 자연 환경에서 옆에 놈 죽이려고 뱉은 거예요. 이슬을 일액을 베물면 물방울이 우리가 이슬이 그 갤로 현상으로서 물방울 동글동글 맺힌 거 말고 그거는 한 방울 요래 맺힌 거겠죠. 그러나 잎 속에서는 여러 군데 맺혀요. 한 이파리 속에서 이렇게 맺혀요. 그 일액을 내놓으면 토해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질소를 먹고 소화시키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요걸 타고 내려가서 여기 뿌리에 간 거예요. 그럼 이 지대부가 녹는데 마늘이나 생강하고 달라요. 마늘은 요 껍질이 마늘이나 대파나 얘들은 껍질이 양파는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균이 못 들어가요. 물도 묻지도 안 하고. 그런데 생강은 인삼이나 생강이나 복분자나 고추나 얘들은 여기에 코팅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물이 묻어서 잿빛 곰팡이 종류 균이 펴서 식물을 먹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나요? 그러면 꼼꼼한 냄새가 나요. 뽑아봤죠? 냄새 맡아봤죠? 생강 중에 냄새 맡아보면 어떻게 그 알코올 냄새 비슷하게 소주를 가지고 우리 그거 다만한 거, 술 담은 거, 당금주 우리 과일 당금주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렇죠? 알코올 냄새 비슷하게 콩콩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요 물방울이 맺히는 종류는 생강도 있고 인삼도 있고 감자도 있고 배추도 있고 다 있어요. 요거만큼 크다가 꼬꾸라지가 죽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생강이 죽는 거는 99.99%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균제를 생강에 쳐야 되느냐? 100% 필요 없습니다. 생강에 살균제 쓰는 거예요? 왜 쓰죠? 근데 저도 그거에 의문이 많아요. 이게 정확한 건지 안 건지에 대해서 의문은 많았어요. 그 약치가 듣던가요? 그 약쳐서 좋은 건지 아니 거기에 뭐 어떤 성분을 써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약치면 그 균은 죽으나 예. 그 속에 있는 영양은 그 살아야 돼요. 여기서 타고내는 영양은 그냥 있다고요. 감자도 키우다 보면 한두 개 죽는 거 있죠? 예, 있어요. 그것도 잎이 타고 내려온 거고. 인삼밭에 가보면 인삼이 오래 있다가 탁 잡아서 죽는 거 있죠? 우리 쪽파 심으면 고다리팔이 생기죠? 마늘 심으면 고다리팔이 생기죠? 그 고다리팔 약 있잖아요? 그 실 때문에 거죠. 조그만할 때 올라올 때 미리 비료를 줘놨더라면 그 다음 일은 없어요. 생강이 올게 균제 내년에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필요 없는 거죠.
생강 굼벵이 먹습니까? 생강 굼벵이 파먹어요? 먹은 게 있긴 파먹어요? 그러면 굼벵이 약을 써야 됩니다. 굼벵이를 파먹으니까 굼벵이 약은 쓰는데 생강의 이파리에는 우리 그 벌레들 잘 뜯어먹죠. 네, 잘 들어보고. 예, 그거는 기름 소독으로 일부 같이 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안 오는 거죠. 식용유 퐁퐁을 일주일에 한 번 뿌리면 벌레 자체가 안 와요. 그런 거. 생강이 죽는 노란병은 지가 먹은 걸 토해내가 죽었다. 노란병 약을 쳐야 돼 말이 돼요. 물로 씻어버리도 않아요. 나한테 죽었는데 우리 바게트보이 버려지는 없더라. 그 이후에 냄새가 난 벌레 나와요. 냄새를 맡고 그 냄새에 의해서 우리가 살충제를 쳐서 벌레가 안 오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콤콤한 썩은 냄새가 나면 그때부터 고자리팔이나 응애라든지 이런 벌레가 와요. 먹으려고. 그거는 얘가 상했기 때문에 온 거고,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주려고 온 거겠죠. 영양제 조금 팔아먹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강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수입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득이냐고요. 아까 저기 우리 선생님 12kg 캤는데 여기 있는 생강농사 농민들이 전부 다 20kg 이상 캐보세요. 얼마나 득이냐고. 그죠? 생강의 노랑뱅은 병이 아니다. 자기 먹은 걸 토해내가지고 비로를 적게 먹어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 거다. 이 참 아주 이거 표현할 말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지 이 파리가 밭에 갔을 때 생강의 노란병은 약이 필요 없거든요. 이제부터 돈 버는 방법이 나오죠. 밟아서 온도가 떨어지고 밟아서 발화가 잘 되고 그 씨앗 발화하는 시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총 낸다고 해서 그 돈 더 버는 거 아니거든요. 총내 그것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이 촉내에서 밭에 심느냐, 좀 빨리 밭에 가서 촉을 자연스럽게 내느냐. 예. 이게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 이게. 예. 예. 온도가 있어야 올라오거든. 결국엔 그러니까요. 총 난 것도 올라오는 거나 총 안 난 거 올라오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총 난 거를 심으면 고루 올라오겠죠. 올라오는 게 촉이 났으니까. 근데 촉이 안 난 거는 단점이 뭐냐면 다짐이 안 되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흙하고 딱 밀착이 안 된 거. 흙하고 밀착. 그 수분하고 밀착 다짐이 안 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발화 하나 풀고 여름에 저온이 되게 하면 수분도 안정적으로 부풀려 있는 거는 밑으로 술렁술렁 바람이 통해가지고 잘 건조가 되더라는 거죠. 물을 아무리 줘도 안 먹더라. 그래서 노란병은 병이 아니다. 근데 그 노란병이 병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나와 있어요. 그 우리가 보면 농민상담소 그 형님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더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 시간 빼먹으면 전체 다 손해거든요. 알겠습니다. 인삼이 죽었는데 요소비료 좀 하나만 주고요. 인삼 흙골에다가 인삼 놀골에다가 요소비료 질금질금 주면 인삼 한 달 죽습니다. 비료가 부족하면 잎 두께가 얇아져요. 잎 두께가 얇아지는 거는 저녁에 양수분을 가져왔을 때 그건 다 먹지 못해요. 먹는 순간에 잎에 당부리스가 떨어져요. 이제 이해되는가요? 잎에 당도가 맞아야만이 뿌리가 설사하네요. 식물은 뿌리가 설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부리스를 매일 맞추고 있어요. 낮에는 주는 거는 나쁜 걸 줘도 그냥 먹고 저녁에는 가져온 걸 그냥 잎으로 가져가요. 먹은 걸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녁에는 잎의 당도만큼 잎의 당량만큼만 먹고 그 위에서는 어떻게 잎 끝에 있는 수문을 열어버려요. 뱉어버려요. 그럼 뱉어버리는데 이거는 식물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원래는 그 자기 몸에서 나온 그 먹은 산물을 토해내 가지고 잿빛 곰팡이 종류를 갖다가 거기다 먹고 살게 만들 뻔한 거죠. 그럼 잿빛 곰팡이에 달라붙으면 우리 여기 그 마늘 요게 죽는 게 노리노래 죽는 게 고자리 팔이냐 응애냐 그건 후자고 여기 요렇게 파이 있거든 약간. 그럼 여기 이슬 일행 맺은 게 요렇게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안 죽으냐? 여기는 비닐로 코팅돼 있거든. 그럼 여기는 균이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 뿌리 여기는 균이 달라붙어가 균을 녹이 먹은 거죠. 근데 죄송한데 일액이 못하고 내려가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죽는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복잡한 것보다만 이슬이 맺혀 있을 때는 연면시 해주고 빨리 비료 더 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 3, 4일에 내가 비료 주도 딸려 못 했을 때는 쿨러로 돌리가 이 일액을 씻어버리면 돼요. 씻어버리면 돼요. 일액을 씻어버리면 병 자체가 발생할 그 근본이 없어지는 거죠. 일액이 그 농도가 맞아야 곰팡이가 필 건데 곰팡이도 너무 연하면 못 피거든요. 그래서 생강 노란병은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잿빛 곰팡이래요. 대표님 죄송한데 그 일액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가요? 아침에 가보면 다 맺혀 있어요. 동글동글동글해 있어요. 잎 끝에 이제 그렇죠. 잎을 감자도 있고 배추도 가면 있고 다 맺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 농약 중에 약 30% 이상이 잿빛 곰팡이 약일 거예요. 그 왜 약을 쳐야 되나요?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비각 줄금줄금 오면 안 죽어요. 그게. 비온 시기에 안 죽었죠?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안 죽어요. 왜? 일액이 씻겼기 때문에. 봄에 그때 안 온 시기 있죠? 그때 폭삭 죽어버렸거든. 그 가리 성분이 더 많이 죽어요. 가리가 많으면. 그런 원인이겠죠. 생강노랑병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 치료되긴 되겠죠. 순간적으로. 균은 죽였는데 아미노산 단백질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이건 치료약으로 치료 불가하죠. 배추 무름병 약으로 치료되는가요? 안 돼요. 배추 무름병 치료하는 건 뭐예요? 요소. 이 파리가 시작하면 일액을 안 맺으면 이거는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노란병은 원인 제공자가 자기가 먹었던 양수분이에요. 그 일액. 일액에 의한 잿빛 곰팡이로다. 일액에 의한 잿빛 곰팡이. 잿빛 곰팡이. 요 놈은 아미노산 단백질만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맞을 때. 이제 노란병이 하나 풀었죠. 그 다음에 살충제는 우리가 살포해야만, 살충제는 죽이고 냄새가 나서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냄새하고 그 죽이는 것 두 가지거든요. 냄새하고 살충제는. 그 냄새는 깊이고 죽이는 거는 죽여버리는 거. 두 개지. 그러면 우리가 물 20리터에 그 식용유 50에서 100cc에 퐁퐁, 요거는 한 열흘에서 한 보름강에 쓸 수 있어요. 농약을 같이 써도 괜찮아요. 그래 놓으면 냄새가 오래 나가지고 벌레들 안 와요. 고추밭에 그렇지 뭐 고추밭에 그 모기도 없고 깨끗해요. 요거는 기름 소독. 물 500에는 1.25리터에서
배추같이 치도 배추도 벌레 안 옵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감자밭에는 별로 벌레 안 먹으니까 이거만 치면 되겠죠. 그죠? 생강에 1년에 축이 10번 주는 사람. 10번 줍니까? 근데 나눠서 예, 뒤에서 몇 번 줍니까? 10번 줍니까? 이거 번수도 없습니다. 몇 번?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한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보다 머리 위에 더 큰 어른이 이미 배울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 했냐면 이 팔이 색깔 보고 농사지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10번 줬습니까? 제가 배울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는 것보다 여러 번 작게 나누어 주면 좋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DSM 1년에 10번에서 몇 번까지 줍니까? 15번이야. 요소만 줍니까? 뭐 줍니까? 뭐 줍니까? 요소 NK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기 때문에 예, 복합비로 뭐 성장액이나 여러 가지 쓴다는 거죠. 예, 그 추비 그다음에 몇 번 줍니까? 종류 말씀하시죠? 아니요, 횟수로 추비 15회. 저는 뭐 한 10번 안으로 끝내요. 예.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에서 봄에 죽는 거에는 안 죽을 수 있겠죠. 발화율만 높이면 되겠죠. 예. 추비가 이렇게 해줬을 때 그 팽당 몇 킬로 나왔습니까? 저희 작년 기준에는 100평에 200평에 포대기 수. 1000평을 해서 얼마야? 한 5톤? 5톤이 뭐 250개 캤다는 소리죠. 아니요. 20kg짜리로 500개가 나와요. 20kg 5평에 10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1000평 기준. 100평에 1톤씩 나왔다는 겁니까? 20톤이니까 2톤 나오네. 팽당 20kg 나오네. 평당 20kg. 500개인 것 10톤이잖아요. 팽당 100, 팽당 1톤씩이나요. 10톤이니까 1톤씩. 팽당 10kg예요. 맞죠? 평당 10kg. 맞아요. 평당 10kg. 팽당 10kg. 저 뒤에 선생님 12kg. 본인이 적죠? 만작이죠? 예, 맞다. 자, 이 두 가지가 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빨리 캐서 생강을 돈을 벌 거냐? 한 달 전에 12kg 캘 거냐? 만작에서 10kg 그 10kg 캘 거냐 차이인데 좀 죽은 그 차이죠. 어느 게 좋습니까? 그렇죠. 빨리 캐고 비쌀 때 12kg 캔이 낫겠죠. 그죠? 그 누가 캐냐면 주인이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좁혀 들어갈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12kg가 나왔고 10kg가 나왔습니다. 만작을 내가 10kg 나오고 한 달 전에 캐고 12kg 나왔죠. 그죠? 두 가지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뒤에 선생님은 만작을 20kg 나옵니다. 일찍 캐도 돈을 벌고 뒤에 캐도 돈 벌어요. 똑같으니. 왜 돈이 똑같으니까. 뒤에 캐가지고 20kg를 갖다 주나 지금 10kg, 12kg를 갖다 주나 돈이 같다는 거죠. 가격이 비싸니까. 포대기 적게 들고 일수 없죠. 그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그 뒤에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충분한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충분한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내서 쓰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그게 정보 소통이 더뎠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고온저온이라는 게 붙었거든요. 고온저온. 여름에 비로에 의해서 고온저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양달에 심은 사람보다 오후 3, 4시에 상권을 내는 집이 농사 잘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시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리비로는 이 비로는 고온, 질소비로는 저온. 요 부분 이해되십니까? 양달에 있는 분은 요소를 더 많이 줘야 늦게까지. 양달에 있는 분은 흡수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리를 많이 먹으면 고온장애를 일어나요. 고온장애. 그래서 생강 잎 테두리 노랗게 되는 거 보시죠? 그리고 노란 반점이 생기는 것도 보시죠? 이파리에 생강 잎이 노란 반점이 생기면 제주도의 밀감이나 생강이나 호박이나 오이나 수박이나 이런 종들이 이파리 속에서 노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것들은 가리 가다 고온 열상으로서 세포가 잘못되는 거다. 그래서 녹균병이 생기는 거 보시죠? 노랑해 가지고 녹균병. 녹균병은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기 때문에 요소 주면 없는 거다. 흰가루병도 보시죠? 흰가루병은 뭐냐? 뭘로 잡아야 돼? 요소 주면 된다. 잿빛고망이 뭐야 돼? 요소주가 이파리 새카맣고 두껍게 해주면 안 온다는 거죠. 이제 간단히 다 풀려가지. 하나. 생강농사 참 쉽지. 두둑만 높게 만들어가지고 갈리기로가 자금자금 밟아놓으면 그 뒤에 낮으면 좀 하면 더 처리가 배수 잘 잡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나눠놓고 저기 가기 전에 1차 추비 첫 번째 추비 우리 선생님 언제 하십니까? 10cm 아니면 15cm 20cm 10cm에 아주 잘하십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생강비료 첫 추비 언제 해야 됩니까? 한 놈, 두 놈 올라올 때. 이게 날짜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쿨러가 없으면. 그러면 날짜를 못 맞추면 올라오는 거는 수분 못 맞아 올라오지만 우리 추비할 때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나 한두 놈 올라올 때는 추비 뿌리 나도 아무 해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딱 기울어올 때는 비료 뿌리도 이거 맞을 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첫 추비는 우리가 발화돼서 올라올 때, 초기 올라올 때 우리가 한 30%나 뭐 50% 미만 올랐을 때, 그때는 어릴 때는 그 이파리가 안 크고 그냥 나오잖아요. 이파리 조그만 하잖아요. 그럼 이래가 종강이 있기 때문에 이래가 안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는 거 봐라 총 나는 거고 우리가 그 새순이 50% 올라왔을 때 그런데 이것도 들쑥날쑥해서 올라오면 이것도 안 맞아요. 먼저 올라오면 장애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올라올 때만 그냥 올라올 때 이때
비료가 더 자요.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이때 뭔 비료 줘야 되냐? 우리가 생강 심을 때 맹물이 심는 사람 있습니까? 퇴비 주거나 복합 비료 다 주죠. 그러면 이미 필요한 건 그 다음에 요소밖에 없다는 거죠. (100평에) 10kg 정도. 100평에 10kg. 이제 이해됩니까? 요래 갖다 뿌려놓으면 생강이 올라와가 요만할 때까지 한 놈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이 뜯어먹는 것만 하면 겠죠? 그건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배워 잘하겠죠? 그죠? 쬐끄만할 때 죽은 것들은 다 뭐겠습니까? 한자 아래 30cm 아래 노랗게 배실배실 간 거 다 일액에 의해서 죽은 거다. 일액. 우리가 참깨 심으라면 어쩌든가 해. 요거만할 때 요만할 때 다 팩팩 자빠진 거 있죠. 너무 적을 때는 짤록하게 해가지고 뜨거워서 흙이 뜨거워서 뒤가 죽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늘이 진데 죽은 것들은 다 비료가 부족해서 일액이 맺혀서 죽은 거예요. 일액에서 자기가 먹었던 영양소를 토해내가지고 고기에 타고 몸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우리가 생강 1차 추비는 그 올라올 때 주자. 우리 요거 한번 꼭 박수 칩시다. 생강도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올라올 때 비료 주면 생강이 죽어내면서요. 무슨 놈은 뭐 노란병 약을 치고 나잡고 있어요. 노란병 약을 치고 잡아서 뭐 서산에 가면 다 안 죽고 살았어야 돼. 요 놈이 언제 가면 또 깨어나냐면 더운 시기 지나면 9월달 되면 살살 한 놈씩 기어나와요. 죽다가 살살 깨어나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정기에 되면 가리가 별로 묵어도 괜찮아요. 시원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밑비를 써놓은 게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이 돼가지고 빨리 먹고 없어져요. 마이너스 전극이 돼가지고 그 마이너스 전극은 또 달라붙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 더울 때에도 뭐 남아있죠? 인상가리 많이 남아있겠죠. 퇴비 열심히 생강농사 잘 해먹으려고 지으면 한 두세 해 먹고 나면 땡이 되겠네. 인상가리가 늘어난 거죠. 단감 농사 잘 지으려고 퇴비 잔뜩 엮거나 이렇게 한 5년 되게 단감 농사 끝 안 돼.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가다를 지나서 오염 단계에 있어요. 우리 농토가 오염되고 있어요. 인산가리 가다로서. 우리는 돈을 들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미 오염 단계예요. 실패 주 원인은 잎이 색이 진해지 않아서 일어났다. 생강 노란병은 뭘로 막아야 되겠습니까? 요소로 막아야 되고, 생강 노란병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겠습니까? 생강밭에 가봐서 이파리가 진하냐 흔연하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비료는 너무 많이 주면 병은 안 오는데 짜부러져 버려요. 짜부러져 버려요. 작아져요. 새카만 애가 땡글땡글하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강 키가 크면 비료 많이 줬다 그런 사람 있죠? 맞나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본인은 맞나요? 저는 대표님 강의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알지만 생강 키가 크면,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크다. 이파리가 크면 비료가 작아서 크다. 진하고 두꺼워야 된다. 두껍고 큰 거는 괜찮다.
두꺼워지면 키가 작아진다. 비로 작아서 키가 컸다. 이제 이해되죠? 비로 작으면 무조건 키 큽니다. 왜? 다른 놈보다 키가 크고 이기려고. 1차적으로 풀이 똑같이 있다가 키가 커야 햇빛을 더 보고, 요게 물방울 옆에 탁 들어가 요놈을 잿빛 곰팡이 이렇게 죽일 수가 있거든요. 쪼갠 거는 그 안에 들어있으면 잎을 못 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놈 오미가 있으면 일행매지면 지가 죽어버려. 요래가 있다가는. 더보다 더 커가 요 펴져야만 물방울 바깥에 떨어지겠죠. 그럼 다른 놈이 죽어. 우리 들어있는 풀이 나무가 싸움한다 생각 안 했죠? 잡아먹는다 생각. 우리 사람들이 싸움하기 이전에 걔들이 싸움만 했어요. 서로 잡아먹는 거죠. 죽이고 녹이 먹고 더 다 심각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사과나무가 싸움을 하고 복숭아나무가 싸움을 하고 그 싸움할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싸울 놈이 옆에 없으면 어떻게 해? 이파리가 지가 물이 떨어지게 지가 죽어버려. 맞지? 복숭아나무 이만한 게 4, 5년 생인데 멀쩡하게 큰 게 좋은 게 9월달에 펴 죽어버려. 왜 죽겠습니까? 다른 놈이 빼곡하게 있으면 더 키로 키우고 옆에 물을 떨어지게 요놈을 죽였을 건데 그게 안 돼. 어떻게 지 이파리가 지게 떨어지게 지 몸에 쫙 묻어 지가 죽어버려. 일액이라 하면 물은 나왔다 하면 무조건 살상무게예요. 그래서 생강은 이파리를 진하게 키우라. 이파리가 그 다음에 추비는 비료포대 꽉 채워놨고 갈 때마다 시시 때릴 때 해도 그 비료 맞아가 죽는 것보다 생강 안 죽는 게 더 덕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잎은 진녹색을 켜라. 진녹색을 켜라. 앞뒤로 강의 다 하는 겁니다. 이거 고추밭이고 뭐고 뭐 진녹색 하나면 끝났는데 뭘 다른 거 강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녹색을 키우라. 그 다음에 연맥 그 진녹색을 키우면 이슬이 안 맺어요. 그 다음에 일액을 그 나올 때는 연면시비 여기에다가 플러스 설탕을 써라. 그럼 우리가 생강이 비실비실하게 좀 안 좋, 니리끼리 안 좋다. 설탕이 한번 더 넣으면 되겠죠. 고추밭에 여름에 장마통에 비가 많이 오는데 설탕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럼 하나도 안 죽어요. 고추가 이 중지까지 물이 들어도 안 죽어요. 우리 회원들이 고추가 여름에 7월달에 고추가 많이 달렸잖아요. 익어가고 있는데 고추가 모가지까지 물이 들었어요. 물 빠지고 나면 그대로 살을 따고 있어요. 고추밭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놀골에 물이 주릉주릉 내고 모래가 차있어도 한 폭이도 안 죽습니다. 네. 비 오기 전에 영양제 칠 때 설탕을 더한 거죠. 입속에 설탕이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설탕을 뭐로 만드나? 요소로가 만드는 거예요. 요소. 이 요소를 만드는데 우리가 미생물을 줘버렸다. 미생물을 줘버리면 요소를 갖다 미생물 먹고 가버려요. 미생물을 몇 번 먹고 고추밭에 주고 나면 고추가 노랗게 해가지고 밭에 가버려요. 근데 뿌리에 있는 끈끈 미생물이 먹으면 질소를 먹고 아미노산 단백질로 바꿔놓은 균을 지가 키우고 식물이. 근데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해요? 지가 먹고 지가 정신을 써버려요. 그죠? 그리고 비료를 적게 줘가지고 그 질소를 먹고 소화시키가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먹고 없애버려요. 이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면 더 경제적 손실이 크게 나요. 이슬이 일액을 만들어 떨어져 갖고
곰팡이 못 펴. 그 땅에 적게 준 비료를 갖다가 먹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복합 비료를 계속 주가 늘리는 것 때문에 인상갈이 가사가 돼버려요. 공기에는 요소만 주도 더위를 타는 판국에 거기에다가 NK를 줬다 고추밭에 고추 지었는데 꼬부라기만 하고 다 꼬부러져 버려요. 쫙 펴지려고 하면 어떻게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은 뭡니까? 시원하고 힘은 질소라는 거죠. 요소 주면 고추가 키가 커요? 작아져요. 요소 주면 고추 키가 작아집니다. 조금 주면 키가 커버려요. 그래서 우리 생강에서는 요 방법으로 해서 연면시해라. 그리고 잎의 색은 진녹색으로 키우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이 파리의 힘줄이 안에 있거든요. 그걸 노랗게 만들면 생식기는 같이 있어요. 그 빨리 캐고 싶으면 진녹색의 가리 성분을 만들어가 가의 태도로 약간 노릇노릇 약간 타야 돼요. 우리 선생님 들립니까? 예, 그게 약간 타야 그 줄기 비례 양이 많이 나와요. 빨리 캐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9월 우리가 최초 캘 때 언제 캐죠? 9월 말에 캡니까? 아니면 9월 초에 캡니까? 예? 9월 15일에 그 지대가 좀 높은 데입니까? 평지에 예, 9월 15일에 캔다. 그 다음에 할 건데 영양 이동을 보면 가리의 비료는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양 이동이 있고. 그러면 형식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과 영양 이동이 빨라요. 그러면 9월 달인 것 같으면 이미 8월 15일에 여름이 끝이 나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1일. 우리나라에 축을 나눠놨거든요. 1월 15일이 최고 춥고 7월 15일이 최고 고온,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고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에요.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고온의 여름이고 이 속에 해법이 다 있어요. 각 계절은 중심축에서 전후한 달. 우리가 24절기를 많이 나누고 쓰고 있죠. 그것보다 이건 더 편리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한국형으로.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러면 달력은 시간하고 달리 앞으로 묶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겨울이에요. 이때는 비료량이 하우스에 고추라든지 감자라든지 딸기라든지 이 씨를 2.7이 되고 높은 위치다. 그 이하 되는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나쁘더라는 거죠. 그 비료량을 많이 주면 그늘을 끼우고 못 먹게 하면 돼요. 하우스 같은 데는. 하우스 같은 데는 밑에 거 위에 거 1단, 2단, 1이 대비하면 밑에 거는 햇볕을 적게 보니까 비료량을 더 줘야 되고
위에 거는 이 양을 주고 이제 이해되죠? LED 불을 안 켜야 되죠? 겨울에는 햇빛 양이 짧고 광합성 양이 짧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먹어야 되고, 그럼 봄하고 가을에는 우리가 노지에는 2.5, 하우스에서는 2.1. 측정기를 땅에 꽂아서 측정 스위치를 누르고 여기에 센서를 잡으면 이미 5초 안에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분 61%에 이 시가 0.7이고 온도, 이 우리 실내 온도 23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과학이죠. 과학적인 농법을 해야 우리는 돈을 벌 건데, 과학적이지 않은 농법으로 주먹국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량을 맞추는데 이것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왜? 측정 안 되는 비료들도 있다. 유기물이. 이 기계보다도 잎이 진녹색일 땐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요거를. 진녹색이고 잎은 살이 찌면 다 뒤로 뒤집어지는 게 거의 다예요. 식당에 가면 밥뚜껑 닫는 거 있죠? 밥뚜껑, 밥디뱅. 그 정도로 뒤로 뒤집어도 괜찮아요. 살이 찌도. 그런데 고분밥 뚜껑, 제사밥 뚜껑까지도 괜찮아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나빠져 버려요. 그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식값이는. 잘 만들어놨죠. 여름에는 1.8. 그러면 측정기로 측정해서 데이터 값을 적용시키면 우리나라 전역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생강에 봄에 비료를 얼마 이어야 되냐 또 나오겠죠. 감자나. 그죠? 사계절 이식값 이거 잘 만들었지? 요거 꼭 활용했다 쓰시기 바랍니다. 좋지? 요거 한번 박수 치죠. 이거 개발한다고 피눈물 상당히 흘렸겠죠. 저같이 무대포인 사람 아니면 개발이 어려워요. 이걸 제가 공부 배웠는다 이거 고등학교 겨우 나가고 한글도 잘 모르는 제가 이걸 어떻게 개발합니까? 앞으로도 제가 발표하는 거는 전후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생강에 노란 거 약치지 말고 그러면 농약 회사에서 내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약을 쳐야 될 이유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병 이전에 항시 봐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죠. 감기 걸리면 어디 병원 가죠. 감기 안 걸리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딱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하니까 감기 적게 걸리잖아요. 코로나 때 약방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전부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예방을 하니까 약방이 장사가 안 돼. 감기약 장사가.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농업에서 기술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우리가 작물 재배를 잘하면 그 수입을 적게 들어야 되죠. 그럼 돈이 작게 뺏겨요. 생강보다도 비료가 쌉니다. 그래서 비료도 앞으로 각각 들어간 양을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는 게 참 어려워요. 마늘은 최고 100평 10포까지 만들어냈는데 감자는 100평에 한 7포 정도, 고추도 한 7포 정도 100평에 최대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래서 그 포대기 수를 만들어내도 이게 집집마다 다른 게 이제 이 표가 있어도 그 비료를 적게 줘도 되는 집이 있고 많이 줘야 되는 집이 있고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은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 자,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러면 점질토는 1년에 사과농사의 비료가 한 3포 정도 들어가야 되더라. 그런데 중점질토 되니까 5포 들어가. 중사질토 이게 답도 없어. 토양 알갱이가 입단이 커서 비료 주도 달라붙질 않으면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비료는 우리가 요 기준을 가지고 있으되 요 양에 따라서 우리가 알기 쉬운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양질토, 사용토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복잡해서 이 전달 의사 전달도 안 들어갔고 그래서 점질토 뭐 우리 쪼대역하죠. 찰땅, 항토 땅 비 오고 나면 좀 달라붙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점질토 그게 좀 물 빠지는 거 괜찮고 좀 땅이 잘 되는 거 있죠. 그럼 중점질토, 중사질토 모래가 좀 많은 거. 그죠? 왕사질은 이거 마사 같은 거 있잖아요. 왕사질 땅에 우리가 작물 재배 잘 안 하죠. 땅콩에 심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등급을 토양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비료 쓰는 양이 배 차이 나. 그리고 양달, 음달 비료 쓰는 양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리는 곤이라고 그랬죠. 그 양달밭에는 요소를 많이 써야 돼. 질소를. 음달에는 생강밭이 NK를 더 빨리 뿌려야 되겠죠. 음달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양달에 쓰는 비료량과 음달에 쓰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 계산해야 우리가 맞아진다. 우리가 지금 생강이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컸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요게 식물이 성장을 하고 요건 비료를 주고 요건 날짜 요 정도 키일 때 비료량하고 비료를 늘렸을 때 최고 컸을 때 비료량하고 정확하게 키가 컸을 때 비료량하고 비료를 더 많이 주가 5.0이 넘어가면 식물이 자라다가 멈춤이 일어나고 사망을 하다.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음달 양달 다르고 이렇게 올려보니까 식물이 자꾸 작게 커져. 키가 작아져요. 비료 더 주면 작아지고 나중에 멈춰버려. 그래서 고추에 구멍십이 하지 말까 요거예요. 비료도 별로 주지 않은 거 구멍에 뽕 옆에 키가 작아져요. 쪼그러지가 안 크죠. 고추에 구멍십이 하지 마라. 비료가 그 몇 푼 아니다. 고추 심어놓고 주름주름 열었잖아요. 키가 좀 크고 흙골에 요소 한 포씩 묻혀놓으면 그대로 차고 다 열어요 또. 그 비료 주면 될 일을 갖다 구멍 뚫어가 연다고 고생만 뒤집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흙골에도 흩어나면 흙골에. 요 비료가 여름에는 1.8이 최고니까 여기겠죠. 겨울에는 2.7이 제일 좋더라. 그러면 여름에 고추가 키가 크고 우짜랐을 때 생강이 우짜랐을 때 얼마냐? 0.8에서 1.0의 비료라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는 우짜랐을 때 1.5라는 거죠. 여름엔 생강이 안 자라고 고추가 안 자랄 때는 0.5. 그 다음에 겨울에 하우스에서는 0.8이더라. 그래서 이게
겨울에 하고 여름에 비료량이라는 거죠. 고추가 비로 작아지면 키가 제일 크죠. 적정량이면 마디가 땀박땀박 고추가 이래요. 우리 선생님 그 생강이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보통이 그렇죠. 안 크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키 큰 거는 비료를 적게 줬기 때문에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덤버리만 좋지 캐보면 없는 거죠. 덤버리만. 그래서 잎이 진녹색에 행식에 가리를 여면 연맥이 힘줄이 노랗게 나오고 잎 테두리 약간 노란 방울이 약간 들어야만이 더 많이 들어버려요. 연맥이 노란색을 만들어요. 이파리 힘줄 있죠? 이게 이파리 힘줄이 노란색. 이 테두리가 약간 노랑으로 타도 괜찮아요. 색은 진하면서 약간 타도 돼요. 그러면 더 빨리 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식과 성장을 두 개 동시에 하거든요. 이건 연면 12대 가리가 들어가면 되고요. 온도에 따라서 가리 양을 늘리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연면 시비할 때 그럼 저기서 기본 가리 양이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연맥을 이제 영양과 생식을 같이 가리려고 하면 잎이 현재 있는 게 가리를 먹고 있나 없나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내 밭에 있는 생강이 이파리 힘줄이 노랗느냐, 테두리가 타느냐, 안에 잎 속에 노란 방울 드느냐. 아랫잎이 말라 올라가면 비료가 부족하다. 아랫잎이 땀박땀박 말라 들어가느냐, 노란 게 방울방울 생기네 또 달라요. 땀박땀박 말라 들어가면 누렇게 들어가는 건 비료 부족. 구멍이 생기면서 노란 방울이 들면서 말하는 건 가리 과다. 두 개 다르죠. 그래서 연면 시비는 골드 그린 두 번의 칼라 한 번. 연면 시비는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이 생강은 120g까지 쓰는 게 좋습니다. 설탕을 쓰는 거는 설탕은 비료보다 쌉니다. 때로는 그래 안 비싸요. 이제는 뭐 비료보다 올랐는데 이슬을 맺는 게 연면시비하고 멈춰버리면 영양이 내가 먹는 거고, 그러면서 연면시비라면 뿌리가 엄청 강해져요. 한것만 농부에서는 마늘 같은 거는 집어당기면 안 빠져 터져버려요. 연면시비의 주 목적은 대사작용의 기준이 되는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 양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온장에도 적게 받고 힘을 강하게 당기는 거죠. 그게 목적인데 연면시비가 뭐 좋겠느냐 그러면 상당합니다. 품질이나 모든 게. 그래서 여름에 고추가 물에 담겨 있어도 안 죽는 거는, 모가지 차 있어도 안 죽는 거는 연면시비의 설탕 때문이었어요. 하늘 땅만큼 중요합니다. 물 500리터에는 1.5리터의 설탕 3kg. 근데 생강에 끓었는데 다른 작물에서는 설탕이 오염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복숭아라든지 샤인마스켓 그런 데는 설탕량을 또 줄입니다. 안 쓰기도 하고. 근데 생강이나 고추는 설탕이 장이 없습니다. 억제는 안 됩니까 설탕이? 많이 넣으면 안 크더라고. 많이 넣으면 안 크죠. 근데 안 크는 게 비료하고 두 개가 동일합니다. 비료를 넣어도 안 크죠. 그죠? 설탕을 넣어도 탄수화물이 있으면 키를 안 키워요. 키를 키울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는 요게 영향이 또 바뀌어요. 비가 오기 전에는 이슬을 많이 맺거나 비가 오기 전에는 요 양을 또 바꿔도 돼요. 이슬을 많이 맺으면 그
영양이 1.5가이고 2리터를 올려주는 거죠. 요거를 2리터. 그래서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 한 번 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비가 많이 올 때 설탕량을 늘려줘 버리면 모든 게 다 풀려요. 비가 가물 때하고 겨울 때하고 굉장히 짚어줘야 되고 나중에 한 가지 제가 질문할 것은 어릴 때에 예. 비료를 요소비를 많이 뿌려서 실패한 농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척전기를 꽂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완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비료만 가지고 하라는 뜻은 아니고 과학적으로 분류를 시키긴 하는데 토양에 있는 비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을 요거만 보면 요거를 개매서야 돼요. 그리고 잎색이나 이걸 분류시키는 겁니다. 딱딱 나눠놨다. 그래서 한 부분만 보면 한 부분만 볼 수 있는데 제가 해놓은 강의 속에서는 오늘 강의에 안 들어있는 거 전자해놓은 게 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책 읽어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책 읽어주러 왔다면 이 두 분을 못 만나요.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젊은 사장님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더 모르는 미궁에 빠져요. 오늘 강의에는 다른 내용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다른데 요 강의가 칠판에 쓴 게 어디 있냐면 어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생강의 발아에서 밟아야 잘난다. 그러면 생강 심어갖고 맨날 촉낸다고 고생하지 말고 그렇지 피우는 거. 그러면 차라리 온실로 하는 것도 바닥에 감자처럼 비닐 씌우면 빨리 나지만은 굳이 그래 안 할 바에는 그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그건. 노지할 바에는. 그러면 다지 나면 발화가 잘 되고 다지 나면 보습력이 좋고 다지 나면 여름에 저온이 된다는 거죠. 그죠? 물을 줄 때 보습력이 좋으니까 물을 적게 줘도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을. 그런 이런 좋은 점. 노랑뱅은 약 치료 불가요. 치료는 되겠죠. 돌아서면 또 할 일을 갖다 왜 해야 되냐. 생강의 노란뱅은 약은 약으로 치료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올라올 때 찝어제끼는 거 그런 거 이심이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러나 분명히 먹는다면 그 살충제 필요하겠죠. 그런 종류.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큰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생식을 도모하는 데는 우리가 20일 복합비료를 보면 생강농사 망한다. 왜 망하겠습니까? 21- 복합비료 속에서는 질소가 많아 보이죠? 아주 적어요. (21-17 비료를 쓰면 이 비료는 30%가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나면 14.7%가 남아요. 그러면 먼저 요소가 작은 걸 먼저 먹고 나면 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울 때 인상가리 집어먹겠죠. 생강이 더울 때 죽게 돼 있어요. 가을에 시원할 때 또 살아요. 죽더라도 살아나. 가리는 고온이기 때문에 저온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 날짜는 여기 있거든요. 6월 15일부터 우리는 8월 15일까지 여름이에요. 그러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이고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6월 15일 되면 요소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때 NK 고추밭에 주면 고추가 더 잘 되겠습니까? 나빠지죠. 그래서 작물을 시작할 때는 토양 분석이 제일 먼저입니다. 토양 분석.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많으면 그 비료는 거의 주지 말아요. 퇴비주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가시 복합 비료주면 30% 암모니아 가스가 나가면 이 비료는 14.7%예요. 14.7에 17, 17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것들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쓸 때는 맹품 300이라는 놈이 있어요. 맹품 300. 그거는 30에 10에 8이에요. 맹품 300이라는 이 비료는 30에 10에 8이에요. 요 비료 쓰는 것 같으면 30% 쓰면 21% 나와요. 21에 10에 8이다. 요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름에 NK 추비를 할 때 30에 12짜리가 있어요. 18-NK를 하지 말고 30에 12짜리 쓰면 우리가 요 쓰는 시기가 캐는 날짜에 9월 15일에 캐니까 제일 빨리 캐는 분이 더 빨리 캐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보다 더 빨리 캐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여름이 끝나는 시점이 어디예요? 8월 15일이죠. 그럼 우리 선생님은 8월 15일에 30-NK 했어요. 30-NK 쓰다가 그 다음에 18- 쓰던데 비가 많이 오면 18- 쓰고 비가 좀 적게 오면 30-NK를 쓰는 게 좋겠다.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요 표를 보면 공기는 언제고 전기는 언제고 다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생강 하나만 풀고 나면 다른 건 제대로 다 풀립니다. 예. 우리들은 주로 이제 첫 비료하고 두 번째 비료는 요소를 이제 치고 네. 그다음부터는 NK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생강이 하나도 안 죽습니까? 죽는 거는 뭐 죽는 해도 있고 안 죽는 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양은 키로가 몇 킬로 나옵니까? 그래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에 한 20kg, 150개 정도 그래서 150개에 그럼 10kg 나왔다는 거죠. 10kg 나왔으면 그 1등은 아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여름에 노랑병으로 죽은 거 있습니까? 노랑병 약 쳤어요? 온데 이래 죽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소독제도 좀 뿌리고 그 전에 먼저 요소 줬더라면 이상했는데 요소 비료가 이 뒤에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요 표를 보고 여름이 언제다 하는 요거 마시면 됩니다. 그 계절의 변온게 요 한 달씩 들어있거든요. 근데 6월 15일부터는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6월 15일부터요? 8월 15일까지 충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생강이 죽을 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비로 이제 생강 올라올 때 요소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여름 끝날 때 요소 주는 소리죠. 그죠? 8월 15일까지. 그 뒤에 NK를 줄 때 더운 애는 30-NK를 주고 30에 12짜리 한 포로 하는 거. 비가 많이 오면 18에 18 주고 음달에도 18에 18 주고 양달에는 또 30 주고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이파리 힘줄을 봐라. 힘줄이 노랗고 잎이 얇으면 비료를 주되 비료는 어떤 걸 줄 건지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 또 다른 분 질문. 다 배웠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해. 네. 차광망은 어째 차광망은 챙겼습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고온이잖아요. 예. 고온이기 때문에 질소량으로서 이 테두리 색깔을 보고 맞추면 되겠죠. 그런데 토양 분석하면 이미 답이 나올 거예요. 가리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비도 쓰면 안 되고 복합비도 쓰면 안 되고 요소만 있고 요소를 100평에 2포 이으시면 되겠죠. 비료 있을 게 없어요. 토양 분석하면 답이 딱 튀어나올 거예요. 여름에 창만 친다고 고생하는 것보다 밟으면 되고
그죠? 집 조금 두껍게 깔아주면 되고 창 난리 사는 거 귀찮아지네요. 그래서 그것을 토양 분석하면 가리가 가다졌을 때는 아예 태비고 멋이고 주지 마라. 요소만 여기 심으면 된다. 정리가 되기에. 예, 또 다른 건 질문 있습니까? 예, 생강 마치도록 하고 요거 마음에 들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거 필요하신